어떤 식으로 집을 짓는지, 빌더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노가다라는 말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요즘 댓글에 목공 관련된 것과 집 짓는 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빌더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빌더는 그 말 그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골조를 올리는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축주분도 빌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영공사, 시공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도 때에 따라서는 또 집을 짓는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제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는지, 제가 빌더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의미로 빌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레노베이션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사서 고쳐서 다시 팔기도 해요.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요. 화장실 리모델링, 부엌 리모델링, 아니면 바닥 페인팅, 외장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시공뿐만이 아니라 견적을 내고 업자들 컨택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다음에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요. 컨트랙터라고도 해요. 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짓고 싶어서 목공일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가 경험했던 거 한해서 어떻게 목공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빌더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었는지 제 기준에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집을 짓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목공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노가다라는 말을 또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 일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짓고 싶다 그러는데 목공일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고요. 집을 짓고 싶은데 꼭 목공일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돼서 사람을 써서 집을 지으면은 또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공일부터 배운 일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집 짓는 거에서 남들한테 다 맡겨서 짓기만 해서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서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해서 한번 배워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집을 지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재밌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하나 결정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벽 색깔서부터 그리고 자재 하나하나, 바닥 자재, 손잡이, 수도꼭지, 아일랜드,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닥만 고른다고 해도 선택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무조건 그냥 난 좋은 거 쓸 거야 하면 모르겠는데 색깔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것들을 다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기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집을 져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집을 지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똑같은 집만 짓겠죠? 내가 지금 짓는 집이랑 10년 뒤에 짓는 집이랑 변한 게 없다. 똑같은 것만 짓는다. 오래된 빌더 같은 경우 그렇게 짓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보다 당연히 오래되신 빌더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져왔고 또 그렇게 짓는 게 원가 절감에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자재를 써서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업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업자들은 그 자재를 이용해서 또 짓는 데 있어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집을 짓는데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게 다 돈이에요. 조금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 근데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거를 사람 써서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장식으로
내가 지어오던 집 스타일도 계속 쭉 꾸준히 똑같이 탁탁탁탁 찍어내듯이 집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집을 파는 데 있어서 가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이 뭐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맞는 집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살다가 언제든 다시 팔았을 때 내가 지어준 값보다 훨씬 더 가치를 받는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얼마에 져줬으면 뭐 당장 내일 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집, 그런 집을 저는 짓고 싶어요.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집 괜찮네, 가치가 있네, 이런 집을 짓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약간 조금 무난할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이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모험이죠. 뭐 잘 돼서 인정받으면은 좋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졌지?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집을 지금까지 지어온 것들, 뭐 제가 지은 집뿐만 아니라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지은 집들을 보면은 예전에 인정을 못 받고 그게 한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 그 스타일을 인정받는 집들도 꽤 있어요. 지금도 모던 스타일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클래식한 집들이 많이 유행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모던한 집들이 한두 채씩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다 이렇게 뾰족한 지붕들 사이에 평평한 지붕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네 분위기를 해친다. 왜 우리 동네에 저렇게 좀 이상한 집이 들어와가지고 동네 분위기를 망쳐놓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지은 집, 뾰족한 집들보다 그렇게 10년, 5년 전에 지었지만 모던하게 지은 집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치를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 뭐 아니면은 5년 뒤에 그 집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을 짓기라는 사실은 모험인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잘 지었다, 뭐 전문가가 보던 일반 사람이 보던 그냥 잘 지었다, 이렇게 저는 집을 짓고 싶어요. 빌더가 뭐냐라는 거에서 또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 한번 제가 빌더가 됐던 과정, 처음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